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왜 꼭 먹고 전부 다 심판 라인 들고 손 들고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전부 다 넘어지 마! 내 분명히 얘기했지. 이건 또 다른 경기라고. K리그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주간 K리그 패널 김대준입니다. 추석 연휴부터 시작해서 개천절까지 이어진 연휴 기간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휴 기간에 맞춰 펼쳐지고 있고, 수영 같은 경우 역대 단일 대회 최다 메달 기록을 세우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10월 1일 일요일 남자 축구 대표팀은 8강전에서 개최국 중국을 만나는 만큼 걱정이 앞섰지만 전반부터 홍현석, 송민규의 이 연속골 앞서 나가면서 비교적 여유롭게 준결승에 진출하며 메달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제 4강 상대는 8강에서 사우디를 2대1로 누르고 올라온 우즈벡입니다. 우즈벡에는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바로 2011년 허정무 감독이 이끌었던 인천 유나이티드 멤버였던 카파제가 우즈벡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카파제 감독은 우즈벡에서 A매치 119경기를 뛴 전설적인 미드필더로 2017년도에 은퇴해서 2021년도부터 우즈벡 U20 및 U23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만큼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도 무사히 잘 경기를 승리로 이끌면서 결승에 진출하길 바라면서 이번 연장전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국민들의 대다수 관심이 아시안게임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 K리그도 정규리그 막바지를 달리면서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승부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부족하게나마 이번 연장전에서 준비했으니 모쪼록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은 5.5는 90%짜리 커뮤니티 플레이어스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립연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의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소통 창구인 페어플레이로 들어와 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좋아한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플레이어스 등을 통해 저희 방송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이 소중한 댓글들은요, 이번 방송 같은 경우 뒤에 이제 지섭씨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이 감사한 후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녹음하는 이 중에 후원이 또 들어왔어요. 후원을 주셨는데 첫 캐시로 후원해주신 남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테데타 나라보자님께서 이번 주에도 꾸준하게 5천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을 이어오고 계시는 여잔 하느님, 태실리님, 현백적 워리어님, 또 Y2J 제리코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그러면 지섭씨를 만나기 전에 주말에 있었던 리그1 32라운드 경기 리뷰 및 이슈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문선민입니다. 먼저 178번째 동해안 더비가 이번 라운드 전에 가장 주목되는 경기였었죠. 1, 2위 간의 다툼이기도 했고, 바로 이게 그래도 동해안 더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가 가장 많이 주목됐던 경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기 이슈를 정리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동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반에 터진 이 제카 선수의 골을 파울로 취소가 되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포항 팬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봐도 이 파울로 골을 취소하기에는 제카 선수가 이게 파울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물론 수비와의 접촉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 정도로 골 취소 판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만약 저게 파울이면은 그 후에 나왔던 백성동 선수가 걸려 넘어진 거 왜 PK로 선언하지 않은 건지 좀 이해하기 힘든 판정이긴 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난 시즌 울산과 전북과 이 마지막 대결 때 이동준 심판이 울산의 이 분데스리가 킥을 레드카드가 아닌 옐로우카드로 판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이동준 심판이 울산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되면서 울산을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이 이동준 심판을 더욱더 싫어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포항 팬들에게는 경기 결과보다 더 뼈아픈 것이 완델손 선수의 부상입니다. 이청용 선수의 충돌로, 혹자는 이 상황을 백스핀 엘보우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여튼 이 이청용 선수의 충돌로 인해서 이 안데손 선수가 턱을 크게 다치게 되었고요. 6주에서 8주 정도 사실상 시즌 아웃급의 판정을 받으면서
바로 다음 경기부터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아침 우한전에는 결국은 이제 심상민 선수 등 다른 선수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고, 지금 포항은요, 세계 대회를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게 너무 많은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포항 구단 및 포항 팬들에게는 이래저래 속이 쓰린 날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날 이 조윤회 선수의 이제 이 선방이 상당히 빛났던 날이기도 했고요. 골키퍼가 이렇게 활약한 만큼 결정적인 찬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0대0 스코어 경기치고는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FC는 우고 고메스가 이제 퇴장으로 결정한 만큼 아무래도 이제 좀 힘들지 않겠는가. 서울의 우세가 좀 점쳐지기도 했지만 서울 선수들이 수많은 찬스들을 대부분 날리게 되면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된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득점은 수원FC의 PK골이었는데요. 서울의 이제 김신진 선수가 수비 과정에서 이 수원FC의 최복영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파울을 범했고, 근데 이때 최복영 선수의 유니폼이 아주 쭉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FC의 유니폼이 정말 신축성이 좋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걸 검증해주는 장면이기도 했고, 이를 이제 비디오 판독으로 확인한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키커로 나섰던 로페즈가 PK골을 성공시키면서 2019년도 11월 이후로 약 4년 만에 K리그 복귀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무수한 이 기회를 날린 서울 공격수들을 보고 기성용 선수가 답답함을 느꼈는지 본인이 직접 그냥 손수 이 동점골 뽑아내면서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거뒀습니다. 두 팀 간의 올 시즌 정규리그 맞대결 전적은 서울이 2승 1무로 수원FC에게 우위를 가져가며 올 시즌 정규리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전북과 대구와의 경기인데요. 건태씨의 빡침이 여기까지 들려올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15초 만에 고자기 선수, 이 고재현 선수가 선취골을 넣더니 또 단 6분 만에 대구 바셀루스가 추가골로 초반부터 대구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북은 전반 24분에 보아탱의 만회골로 추격에 나섰는데요. 경기 볼 때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골이 보아탱 선수의 K리그 데뷔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골이 엄청 멋졌습니다. 이 멋진 골로 데뷔골을 터뜨려서 이제 축하를 하면서도 이 골로 인해서 이제 전북의 기세가 오른 듯했지만 후반 12분에 선제골의 주인공인 고재현 선수가 다시 한번 이 헤딩골로 이제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대구의 귀중한 승점 3점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이제 고재현 선수의 대활약을 보고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왜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안 뽑힌 건가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만큼 이날 정말 인상 깊은 이 활약을 했었던 것 같고요.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문선민 선수가 고재현 선수에게 몸통 박치기를 한 후 볼을 걷어차서 고재현 선수를 맞추는 정말 좀 뭐 비신사적이면서도 동업자 정신이 좀 결여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선수들끼리의 충돌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이 어이없는 건 그 이후 더 어이없는 그 장면 이후에 나옵니다. 이 경고를 받아 마땅한 이 문선민 선수는 그냥 넘어가고 이를 항의한 대구 최용권 감독에게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주는 이 황당한 장면이 이어지면서 축구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심판을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은 전북 문선민 선수가 했는데 카드는 대구 감독이 받는 이런 정말 신선한 정말 장면이었고요. 물론 이제 문선민 선수가 잘못을 한 건 맞는데 뭐 약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경기하다 보면 충분히 흥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이 장면 자체는 동업자 정신 위배되는 잘못된 그 장면은 맞잖아요. 그래서 옐로 카드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 일이 오히려 심판은 오히려 문선민 선수의 이 비신사적인 이거를 이제 오히려 눈 감아주고 대구 감독의 카드를 줘버리니 더욱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대구는 이날 딸깍 축구의 이 위력을 선보이면서 최근 6경기 4승 2무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한 2019년 9월 25일 날 이긴 거 이후로 벌써 거의 4년이죠. 4년 만에 전주성에서 승리를 챙기는 성과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서울을 이제 5위로 끌어내리고 4위에 도약했고요. 최근 7경기에 단 1승을 거두는데 그친 전북은 승점 46점으로 6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우선 이날 경기 결과로 33라운드에서 수원FC에게 패하더라도 최소 6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파이널 A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이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이제 무승부로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지만 양팀 모두 웃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경기로 들어가서 전반 18분 강원의 패스 실수를 틈타서 김인균이 골대 정면 미드필더에게 공을 빼앗아서 티아고에게 전달했고 티아고가 이것을 마사한테 다시 줬습니다. 마사가 문전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로 반대쪽 골대 구석을 잘 이제 골을 넣으면서 선취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이게 정말 대전이요. 올 시즌 이게 골 넣으면요 또 귀신같이 실점을 하는데 불과 2분 만에 강원한테 실점을 하고 맙니다. 강원은 2분 뒤에 곧바로 김대원이 원더골로 동점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골이 정말 멋진 골이었습니다. 우선은 좀 원더골이었기 때문에 한번 감상해 보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 문제는 역시 대전의 그 실책이었죠. 바로 득점한 이후에 바로 이제 정신이 좀 팔렸는지 대전에 불안전한 패스를 틈타서 김대원이 이제 공을 탈취해가지고 페널티 라인 뒤편에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골망 흔들었습니다. 상당히 멋진 골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나운서 중계진의 말이 좀 재밌었어요. 강원 강릉에 있는 팬들이 그 선취골을 먹어가지고 대전에게 골을 먹어서 되게 시무룩했는데 그것을 2분 만에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그 실망한 틈을 안 줬다. 관중들에게 실망한 틈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재밌는 멘트로 이제 중계를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고요. 전반전 공 점유율에서는요 33대 67%로 이제 강원이 밀렸었는데요. 오히려 후반전에는 전열 가다듬은 뒤에 오히려 점유율 역으로 60% 가까이 올려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결국 양팀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고요. 승점 1점을 추가한 이 11위 강원은 12위 꼴찌였던 수원과는 좀 승점을 조금 밀어내긴 했지만 멀리 밀어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10위 수원FC와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 대전도 승점 1점 추가에 그쳐서 결국은 파이널 A가 아닌 파이널 B로 파이널 B행으로 가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되었죠. 그런 점에서 양팀 다 서로 좀 아쉬웠던 무승부가 되고 말았던 경기였다고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기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던 제주와 광주의 경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반에 조금 지루한 면이 좀 있었지만 후반은 정말 양팀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당히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하승훈 선수의 경기 종료 직전에 극장 결승골이요 100미였는데요. 이 골로 광주는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 있는 골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로 들어가서 광주는 후반 19분 엄지성이 이제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대 상단 구석을 찔러서 선제골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에 왼쪽 측면에서 김승섭이 올린 이 크로스를 유리 조나탄이 문전에 뛰어들어 헤더로 연결했고 크로스바를 맞고 그라운드에 떨어진 공이 골라인을 넘어서 득점을 인정돼서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 동점이 되어서 제주 정조국 감독 대행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주는 경기 종료 직전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하승훈 선수의 극장골이 터졌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하승훈이 이제 페널티 라인 뒤편에서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반대쪽 골대 구석을 꽂아 넣었고요. 이 골 덕분에 광주는 또다시 극적인 승리를 앞서 나가게 됐고 결국 이게 결승골이 되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이제 후반 4분과 후반 29분에 김승섭이 두 차례 슈팅을 결정적 슈팅이 있었지만 모두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으로 정말 아쉬움을 많이 남기게 되었고요. 이렇게 정조국 더비는 광주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광주는 파이널 A 진출이 확정이 되었고요. 또 올 시즌 제주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승이면 1패인데 이 경기에 포함해서 첫 승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광주는 또 기록 하나 세웠어요. 바로 전구단 상대 승리 기록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올 시즌 정말 광주 대단했다는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네요. 그리고 3위 광주 같은 경우 승점 51점을 쌓았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와 격차를 3점짜리로 벌리면서 어떻게 보면 광주 대구가 모두 파이널 A로 가게 되었던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제주는 남길 감독이 사임한 뒤에 정조국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고 첫 경기에 나섰지만 역시 팀이 패배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주는요 최근 6경기 동안 무승이에요. 1무 5패라는 정말 최악의 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리그와는 별개로 광주 김경민 골키퍼 김경민 선수가 잔여상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광주 팬들이 이에 이 추모 메시지를 보냈고 제주 서포터즈 그룹인 풍백도 명복을 빌어주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라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요 이야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리그1 경기 결과들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슬슬 수원팬 지섭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섭씨와 이야기는 지섭씨 시간을 조금 맞추다 보니까 아시안게임 8강 중국전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 동안 진행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마 후반전 이제 한 중반부터 녹음을 시작해서 그때 경기 결과까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얘기도 같이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앞에 이제 리그1 32라운드 그 리뷰를 했었을 때 인천과 수원 경기를 리뷰를 하지 않았죠. 이 경기는 지섭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때 지섭씨와의 이야기 때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엠발의 마법사 염기훈입니다. 네, 수원팬 지섭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섭씨. 지금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제 경기가 한창 지금 아시안게임 8강 중국전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 때 이제 저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녹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남겨드리고요. 지섭씨 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근황을 먼저 좀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 사실 호텔에 와 있습니다. 좀 지금 부럽습니다. 호캉스. 네, 명절에 또 어떻게 친구랑 네. 이렇게 호캉스를 왔어요, 서울에. 그래서 뭐 여자도 좀 꼬시고 막 이런 그런 시간을 좀 보내시는 건가요, 혹시? 역시 대주님은 이게 여자 생각으로 바로 이게 아닙니다, 이해해줄 아닙니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솔로들의 특권 아닙니까?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저 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 국회하지 마시고 예. 이거 오해하십니다. 이거 저 와이프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예. 지금 자택이시죠? 예. 예. 방금 이제 퇴근하고 내일 또 다시 또 시골 내려가야 돼요. 일 때문에 큰일 날 잠깐 뻔했네요. 예. 네. 예. 아무튼 뭐 이게 근황인데 이거 호텔 어느 호텔인지까지는 얘기하기 좀 그런가요? 얘기하셔도 네, 돼요. 궁금합니다. 예. 네, 조선 호텔 왔어요. 조선 호텔이라면 아니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곳인가요? 네, 제가는? 웨스턴 조선 호텔. 여기 시청 좋은 데 시청에 가셨네. 있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데 가셨네요. 저 살면서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를. 예. 근데 진짜 좋아요, 여기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사실은 또 스토리가 예. 있는 또 스토리가 있는 좀 좋은 호텔이잖아요, 사실. 정말 부럽습니다. 예. 근데 진짜 여기가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옆에 있는 롯데호텔도 거기서 자보지는 않았고 네. 이 롯데호텔에 그 은행이 있어요, 참고로. 네네, 맞아요. 근데 이 은행이 1시간 일찍 엽니다,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은행 일 볼 게 있어가지고 네네. 여기서 통장 만들고 뭐 그런 적은 있었는데 네네. 조선호텔은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네, 아마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때 얘기는 들어봤어도 아마 또 그 안에 묵으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보시긴 했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확실히 지금은 이제 잠깐 나와가지고 네. 이제 그 여기 서울광장 바로 앞인데 네. 이렇게 호캉스하다 이렇게 방송을 녹음하는 건 또 새로운 경험이네요. 예, 호캉스의 기운을 아마 좀 받으시면서 그 방송을 아마 청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네. 네, 우선 근황은 이렇게 근데 확실히 이름을 좀 따라가신 것 같아요. 조선인데 저 입장에서 북조선이 아닙니까? 북조선.
안 그래도 그쪽에 있는, 그 네. 드립을 칠까 네, 고민을 했었는데 진짜요? 사람 봐도 생각할 똑같구나. 아니 안 그래도 저희가 북향이에요. 네. 네, 그쵸. 저희 방미. 예. 예, 예. 역시 북치사타운 오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이제 그 근황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우선 지금 지금 지섭 씨가 수원 팬이시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네. 정말 많고요. 이게 댓글도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댓글을 지섭 씨를 모시지 않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한번 그 댓글들을 한번 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시드버거 세트님께서 네네. 수원 소식은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수원이 레전드를 감독으로 돌려막기 하는 모습이 해외 축구팀 중 하나인 AC 밀란이 떠오른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전례가 없는 돌려막기로군요. 라이온즈도 전임 감독이 코트 경력이 없는 프런트 출신이라 단장이 낙하산을 꽂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선수 시절 구단 스타 출신의 2군 감독을 면피용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수원도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한간의 서포터들이 단체 행동에 들어간다는데 프런트가 눈 하나 깜짝할까 싶기도 하네요. 김상식 전 감독도 9시 뉴스에 얼굴이 좀 나오니까 사퇴 각을 잡았지 그 전까지 감독석에서 내려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심심하면 돌아가며 사고가 터지는 K리그를 보며 선 댓글 후 청취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청취로 전북은 다시 허병길 나갓 콜이 나오네요. 전북도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추신 두 번째로 수원과 인천의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소동이 있었다는군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강성 팬덤을 자랑하는 양 팀인데요. 원정석 근처에 걸렸다는 걸개를 보고 든 생각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제 수원 강등은 전구단 돌림놀이가 되는 느낌이네요. 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인천 팬들 중에 이제 인터넷 그 커뮤니티 보면은 그 얘기들이 수원이 좀 안타깝고 막 그런 안타까운 얘기는 하면서도 네. 결국은 경기장에서는 그래도 놀릴 땐 놀리는 모습을 왜냐면 인터넷 뭐 플레이어스라던가 뭐 팸코라던가 이쪽 커뮤니티 보면은 인천 팬들도 수원의 상을 안타까워하더라고요. 타팀 팬들도 수원 팬 아니, 인천 팬들 포함해서 근데 인천 팬들이 그래서 조금 좀 이제 격려의 말을 해주려나 했더니 경기 끝나고 어김없이 야 그건 그거고 이제 놀릴 거 놀리자 해가지고 수원 강등을 엄청 외치더라고요. 아, 야, 참. 아이고 뭐 예. 저는 이제 그 숭의구장 직관을 이번에 가지는 않았는데 네네. 현장에 갔던 팬들이 좀 많이 네. 되게 속상해했다는 얘기를 많이 네, 전해듣고 많이 저도 속상했을 좀 것 같아. 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그 아. 수원 원정 팬분들이 유니폼을 그 다 검은색으로 상복을 느낌을 주려고 검은색으로 또 통일해서 또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부천 SK가 이제 제주로 연고 이전하면서 그거에 대한 항의 의미로 2006년 3월에 앙골라전 때 이제 붉은 악마가 다 검은 옷을 입고 상암구장을 꽉 채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 또 검은색으로 이렇게 항의의 의미를 세운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성남은 맨날 초상집 분위기네.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 예. 또 메인 컬러가 또 블랙이어가지고. 예. 네. 우리 맨날 검은색인데. 아무튼 예, 죄송합니다. 드립 죄송하고 계속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예. 참 저의 의견을 떠나서 뭐 팬들이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짜 충분히 답답한 걸 저도 이해를 하고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원이 올 시즌 내내 부진하면서 다른 팀 팬들이 수원 강등 콜을 계속 다른 팬들이 이제 수원 강등 콜을 하는 걸 우리 수원 팬들이 맞아갔잖아요. 1년 내내 맞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관중석을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가득 채워줬는데 그런 구단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나 애정을 이 팀 팬들이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진짜 사실 다른 팀 팬들로부터 수원 강등 콜을 계속 맞아오면서 경기장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항상 지켜왔던 수원 팬들인데 그런 수원 팬들을 향해서 구단이 전혀 굉장히 의외의 사고를 쳤고 그것 때문에 수원 팬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원 팬들 속이 다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검은 옷으로 입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여기서 장난을 못 칠 것 같아서 저도 조용히 있었고요. 예, 우선 시드버거 세트님도 시드버거 세트님은 근데 그 수원 팬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되게 옆에서, 그러니까 다 팀 팬들도 다 아쉬울 것 같아요. 시드버거 세트님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중립 팬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어느 팀 팬도 아니시라고 밝히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얘기는 가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뭐 또 요 댓글에 대해서 또 하신 말씀 있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언급하고 싶으신 댓글 있을까요? 뭐 이따가 이 걸개 얘기는 조금 수원 인천전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다음 강일동 짱냥이님의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겸 감독, 이제는 하브리그에서도 보기 힘든 것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거기에 이제 만안구 1번째님께서 그걸 수원이 해내네요. B클럽에서 하브리그로 가기 위한 수원 프런트의 계획이 차곡차곡 시행되고 있는가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참 보기 힘들죠. 사실 이 프로스포츠가 고도화되고 발전하면서 선수 겸 감독이라는 거는 어쩌면 되게 보기 어려운, 앞으로도 보기 어려운 그런 건데, 어쩌다 보니까 수원이 또 이걸 하게 됐네요. 예. 이게 하브리그 예. 팀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진짜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에 진짜 한 7부 리그, 8부 리그 막 이런 팀들 있잖아요. 6부 리그 막 이런 팀들이 감독 겸 선수가 있어요, 있기는. 그 6부 네. 리그 막 이런 팀이. 거기서 그 감독들이 막 지시하다가 안에 유니폼 입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차하면 답답하면 답답해서 내가 뛴다면서 뛰쳐나가려고 감독인데 교체 명단에도 있고 막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최상위 리그 팀이고 최상위 리그에서 막 머무는 게 아닌 정말 우승도 여러 번 했던 나름의 전통의 팀인 수원 삼성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 진짜 정말 이건 하브리그에서도 진짜 강일동 짱년님 말씀대로 하브리그에서나 볼 수 있고 하브리그에서도 자주 없는, 보기 힘든 그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도.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커뮤니티에. 예. 그렇지만 저의 의견은 좀 달라요, 사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저도 김병수 감독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몰아낸 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는데 참 부담 프런트에 대해서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김 감독이 퇴진한 이 상황에서 후임 감독 대행이나 아니면 정식 감독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 수원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팀을 단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단합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외부 인사들이나 아니면 수원 내부에 있는 분들을 놓고 봤을 때 염기훈 만한 적임자가 있느냐를 보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염기훈 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수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수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염기훈이다. 뭐 그게 지금 염기훈 선수가 선수 신분이기 때문에 선수 겸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낳게 됐는데, 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은 잔류가 목적이고 그 잔류를 위해서는 수원이 지금 가져야 될 거는 팀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염기훈 선수 겸 감독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댓글도 또 수원 관련 얘기여서 저희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여잔을 하느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헐, 이제 듣기 시작. 제목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김병수 감독 결별, 이게 사실인가요?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참 수원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들으면서 이제 뉴스를 확인을 합니다. 지섭 씨가 감독 선수 겸 이야기를, 일본 야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백인천 씨가 감독 겸 선수로 겸임을 했지만 축구는 겸임이 매우 힘들 것 같네요. 염기훈 선수가 리그1 최용수 감독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리그2로 가면 옛날에 챌린지 리그 고양 자이크로 이낙연 감독 34살에 감독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34살 감독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 여잔 하느님 댓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고양 자이크로 고자 FC라고 불렸던 이 팀이 역시 여러 가지로 정말 그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팀이었다. 다시 한번 느껴지는. 참 이 팀도 참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결국에는 16년도를 끝으로 이제 팀이 없어졌는데 참 그죠. 뭐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82년도에 백인천 씨가 선수 겸 감독을 하면서 그때 타율 4할을 찍었습니다. 그래요? 역대 우와, 최고 타율이에요. 대박이네.
그러니까 그 야구 잘한다는 이종범도 어. 가장 잘했을 때 3할 8푼 때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의 4할이라는 얘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야구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맞아요. 이름도 들었는데 그거를 해내신 분이네요. 아무도 와. 4할을 못했어요. 그 이후로. 대박이네. 그래가지고 참 이걸 감독을 같이 하면서 그걸 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지금 생각하면. 와, 정말 전설이네, 이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라이언 긱스 선수 같은 경우도 잠깐 이제 맨유 감독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에는 이제 전후반을 나눠가지고 한 번은 선수로, 한 번은 감독으로 이렇게 한 경기에 출전했던 기록이 있는데, 일단 염기훈 감독 대행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선수로 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감독으로서의 모습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근데 은퇴식을 미루다가 아직도 안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죠. 못 했는데. 그럼 네. 은퇴식은 어물쩍 넘어가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내년 시즌 첫 경기 때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래? 때는. 아니 은퇴식보다 감독 취임을 먼저 해버렸네. 참. 예.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FC네 여기도. 아, 예, 아무튼 네, 좀 상당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게 끝맺음이 어떻게 될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댓글은 보면 되고요. 네네네. 아마 이 얘기를 이어서 이제 수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난주 방송 직전에 또 김병수 감독 경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수원 팬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병수 감독이 삭발을 한 직후에 경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취임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더군다나 맞아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실상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팬들로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뭔가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으라고 해야 되는데 뭐 권한도 준 적도 없으면서 책임만 지라고 하는 꼴이 됐으니 그리고 어떻게 할 거? 제가 김병수 감독이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나 기껏 머리 다 잘랐는데 머리 네. 다 자르니까 잘랐어. 아니 참. 머리 자르기 전에 통보하던가 머리 다 자르니까 그때서야 내 머리 어떻게 해? 김병수 감독 내 헤어스타일 막 짜증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거부터도 황당하고 김병수 감독님의 그 삭발 투혼도 황당한 게 끝맺음이 돼버려가지고 좀 웃긴 상황이 됐어요 진짜. 그죠. 아무래도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오랫동안 회자가 될 것 같아요. 뭐 감독이 선수단 단합을 위해서 사실 삭발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날 바로 감독이 잘렸다. 그리고 선수경 감독을 감독 후임으로 앉혔다. 이거는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회자가 될 내용인 것 같고 어쨌든 그리운 와중에 또 처음에는 잦은 사퇴라고 기사가 나왔다가 이게 또 경질로 바뀌는 그런 촌극이 있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더 좀 부담 프런트에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 많은 팬들이 그 빅버드 경기장 안에 많은 팬들이 빅버드 경기장 안에 있는 팬샵 앞에 거기 선수들 전사 사진이 쫙 붙어 있거든요, 벽에.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김병수 감독도 있는데 거기 앞에 이제 수많은 팬레터를 남기면서 감독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고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쫙 붙으면서 걸개까지 걸리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그런 게 됐어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팠고 개인적으로 참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올 시즌이 참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들었고 어쨌든 최근에 김명수 감독 축구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점이냐면 상대가 압박을 걸었을 때 그거에 대한 파해법을 김 감독이 못 찾고 플랜 B를 가지 않고 플랜 A만 너무 좀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너무 갑작스러운 퇴진이었고 그것 때문에 저 역시도 너무 놀랐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후임으로 염기훈 대행을 앉힌 것도 참 되게 파격적인 선임인데 이 결과를 어쨌든 잘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수원이 희망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네. 이게 김병수 감독님을 이렇게 그래 지금 그 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존재는 염기훈이 맞지만 네. 지금 지금 감독에게 이거 뭐 제대로 기회도 안 주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내쳐버리는 거 봤을 때 염기훈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고
저는 좀 이게 물론 상황이 황당한데 이게 아직 뭐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긴 한데 이게 과연 이게 돌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완전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오연규라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정승원, 이종성, 그리고 마나부라는 되게 전진성 있고 공격적인 그런 자원들을 통해서 게임을 많이 풀어갔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자원들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희망을 놓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분명히 기회가 우리한테도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팀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불행하게도 지금 몇 경기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원래 이게 팀이 갑자기 확 바뀌기 쉽지가 않은데 예. 근데 이게 몇 경기 안 남은 상태에서 이래버리니까 야 이거 진짜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진짜 참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예.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지금은 포기하기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예. 끝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염기훈을 그렇게 프런트가 쉽게 버리진 않을 겁니다. 저도 저도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려봤지만 염기훈을 서정원 감독님처럼 만약에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서정원 감독님처럼 본인이 큰 마음의 자책감을 안고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염기훈이 만약에 그렇게 구단에게 투사후팽 당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거는 저는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걸 많이 제 스스로 판단이 들었고, 예. 네, 어떻게 될지 우선은 저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서 수원 프런트는 정말 우리가 생산하지 못한 걸 많이 이뤄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무슨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인가? 예, 아무튼 근데 너무 제가 부정적이라 생각하고 예. 참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말을 맺기가 참 어렵네요. 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 주 방송까지 해서 예. 제가 통산 방송 시간 800시간을 채워요. 네네네. 그게 저한테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인데,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면서 내가 좀 800시간을 방송할 때는 딱 좋은 내용으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참 제일 어려운 상황에 800시간 그 달성을 해가지고 참 이거를 어떻게 얘기도 못하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네. 수원 프런트가 또 한 건 해주셨네요. 이거 조회수는 잘 나오게 뭔가 사건을 터트려주고, 자, 국지섭 800시간 축하해. 너 조회수가 낮게 나오면 안 되잖아. 우리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어. 감독 잘랐어. 이런 거 아니야? 어쩌면 북한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는데. 네, 정말 악랄하네요. 수원 프런트. 예.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너무 많죠. 사실 지금 수원이 최하위 정도의 지금 돈을 쓰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석종 이런 부상 자원 쓰지 못하는 자원도 너무 많고, 그 와중에 또 데려왔던 웨릭 포포나 이런 선수들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사실 구단 운영을 너무 못한다에 대해서는 프런트가 책임을 절대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였으면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인적 변화나 다른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바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좀 너무나 고인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프런트도 강등을 바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책임을 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어쨌든 이제 경기 얘기를 또 하면 염기훈 선수가 이제 염기훈 감독이네요. 네. 이게 저도 염기훈 선수라는 이름이 이제 너무 많이 입에 붙었는데, 염기훈 감독 대행이 이제 인천 원정을 떠났습니다. 인천 원정에서 염기훈 감독 대행은 이제 김보경 선수를 주장으로 세웠고요. 이게 이기재 선수에서 바꿨습니다, 주장을. 그러면서 주장단 변화를 통해서 좀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고, 박희준 선수가 이제 다시 선발로 나왔습니다. 박희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감독 시절 시즌 초에 잠깐
기용이 되다가 한동안 기용이 안 됐었는데 이날 전반적으로 기용이 안 되던 선수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수비에는 고명석, 불투이스가 나왔고 김부경 선수가 나왔고 그 톱에 박희준 선수까지 그리고 바사니까지 나오면서 좀 주전에서 기용이 안 되던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술을 많이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참 효율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원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김보섭 선수를 필두로 되게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전반에 페널티킥을 얻어가면서 이제 인천의 득점을 먼저 합니다. 물투이스가 사실 이번 상황에서도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네. 물투이스 선수가 좀 그 흥분하는 그런 걸 여전히 참지 못하고 다시 무구사한테 페널티킥을 허용을 했는데 사실 수원 팬들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양영모가 방향을 잡은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선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가랑이 사이로 이게 겨드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득점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인천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에 수원 같은 경우는 전진우 그리고 고승범 그리고 이런 여러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는데요. 확실히 후반전 슈팅수를 보면 수원이 인천을 매우 앞서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이 인천의 골문을 굉장히 많이 두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결과는 안 나왔고 이 와중에 천성훈 선수가 인천은 득점을 하면서 인천이 2대0으로 경기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네. 인천이 경기를 너무 잘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직력이 너무 잘 갖춰진 팀이다 보니까 수원이 좀 상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참 씁쓸하죠. 네, 그런 게. 나중에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인천과 수원 그 관중석 사이에서 또 시비가 붙었어요. 뭐 네. 폭력 사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인천의 서포팅 그룹에서 한쪽이 이제 수원 팬들 가까이에 걸개를 걸었어요. 이브리그라고. 그리고 수원 팬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면서 욕을 하는 상황이 계속이 되었고 근데 사실 그 자리는 구단이 판매를 안 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양 팀의 서포터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시큐리티를 물리치고 가서 걸개를 걸고 도발을 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을 한 거고 그 와중에 또 시큐리티가 뺐으니까 갑자기 공손하게 이렇게 했다는데 네, 뭐 상당하네. 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시큐리티한테는 참 공손하시네. 네. 저는 사실 일단 더 얘기를 하면 그 와중에 이제 그걸 보고 격분한 수원 팬이 홈석으로 난입을 해서 또 싸움이 붙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맞아요. 홈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2차, 3차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큐리티를 불러서 정식으로 항의를 해서 저걸 철거하게 하고 저분을 이제 다시 홈석으로 가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기들이 가서 싸운다? 그거는 전혀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뭐 인천 팬분도 너무 잘못을 했고 사실 저는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회 뉴스를 볼 때도 이상한 분들이 사고를 치면 그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분이 이상한 거를 너무 자세하게 부각을 하고 우리가 거의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좀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게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무관심이 답이다. 이게 맞는 건데 그런 이상한 그 걸게 하고 괜히 왜냐면은 딱 저런 인천에는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오히려 야 인천 팬들 왜 저래 이러면 오히려 인천 팬 안에서도 그게 일부일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걸개를 걸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인천 팬들 안에서도 뭐 자정 활동하면서 야 같은 인천 팬으로서 부끄럽다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오히려 인천 팬 안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오히려 내가 한 행동이 오히려 내 팀에게 욕을 먹이는 이런 짓이구나를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안 하게 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같이 맞서 싸워버리면 이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인천 팬이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의 수많은 인천 팬들이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예.
권태시 미안. 왜? 권태식이 네. 왜? 상식적인. 나 갑자기 권태식 왜 나오지 했더니 상식. 예, 잊을 수 없는 이름이네요. 예.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팬들이 저는 되게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저는 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중을 하는데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리고 그냥 어떤 팀을 지지하느냐에 떠나서 그냥 저는 이상한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가질 그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냥 무관심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네. 그리고 어쨌든 참 염기훈 감독 등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대전과 이게 말이 참 진짜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대전과 강원의 경기에서 이제 대전과 강원이 각각 1대1로 비기면서 지금 수원과의 승점 차가 다시 벌어졌거든요. 1점으로. 4점 차가 됐네요, 이제. 네. 네, 그러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경기를 넘어선 순위가 이제 격차가 됐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돌파구가 사실 마땅히 보이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인데. 예. 그리고 1년 동안 참 많은 팀의 팬분들이 수원강대를 외쳤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데 이 팀 다른 게 잘 들리진 않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남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남이 뭐라고 하든 난 내 팀 좋아한다는 주의고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제 팀에 집중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데 예. 어쨌든 좀 수원이 좀 다시 안정을 찾기를 바라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요 인천과 수원 경기는 요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인천이 또 잘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원이 감독 교체 효과를 그나마 경기를 받았어야 될 게 이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2대0을 졌으니 여론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네, 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방금 이게 통화하는 도중에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시안게임 8강전 방금 끝났어요. 예. 네. 끝나면서 다행히 우려했던 거에 비하면은 정말 다행히 승리도 가져갔고 크게 다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엔. 그죠. 이제 싸움이 한번 벌어지긴 했었는데 다행히 황선홍 감독의 현역 시절처럼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점 3점과 그러니까 3위 라운드 진출과 부상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제가 전반전을 좀 놓쳤어요. 제가 일하고 퇴근하는 중에 이제 전반 한 15분 정도로 놓치고 이제 퇴근하면서 휴대폰으로 영상 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슬쩍슬쩍 봤는데 전반을 거의 놓치다시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게 혹시 초반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판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보셨나요? 네, 중동 분이셨어요. 요르단 분이셨어요. 요르단이었구나. 아니 카타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네. 요르단이었네. 아니요. 근데 저도 정확히 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부심이 요르단일 수도 있고 아무튼 중동 분들이었어요. 부심 분들이. 그래가지고 왜냐면 카타르일 수도 있어요. 카타르가 16강전에서 포대기 당해서 공정을 해주거나 중국 편은 안 될 것이다.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못 봤네요. 이게 청취자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냐면 초반부터 봤으면 제가 유심히 봤을 텐데 심판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제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 거기까지는 보진 못했던 것 같고 아무튼 중동 분이 근데 생각보다 심판이 장난질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여자 축구 전날 벌어졌던 여자 축구 진짜, 남북전은 좀 지소연 선수가 격부를 했을 만큼 맞아. 참 주심에 대한 판정에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날 한중전 남자 축구 한중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심이
막 너무 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제가 봤을 맞아요. 때도. 네. 예.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 뭐 심판의 잔망지는 없었고 좀 거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정말 대놓고 담그거나 중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은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이게 경기 이기고 있으면서도 되게 불안했던 게 뭐냐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에라이 이번에 어차피 경기도 진 거 살인 태클로 몇 명 은퇴시켜버리자. 이강인부터 은퇴시켜버릴까? 이러면서 이제 뭐 정말 살인 태클 하고 이럴까봐 그 경기 끝날 때까지 긴장하면서 봤었거든요. 다행히 근데 네네.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막 2002 월드컵 때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경기가 안 풀리니까 박지성을 상대로 이제 가위 태클을 하면서 정말 박지성 그때 다리 부러질 뻔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비신사적인 반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도 거의 물귀신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비매너적인 플레이를 종종 보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뭐 싸움은 벌어졌지만 다행히 우리 선수가 다 안 다쳤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다행히 정말 안전하게, 다행히 뭐 다행스럽게 경기가 끝났는데 사실 이 경기 이제 초반으로 가서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보면은 네. 이 경기가 정말 좀 상당히 걱정했던 게 이게 중국의 건국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건국기념일로 중국의 국경일이어가지고 양대 이제 그 국경일 중에 하나인데 이날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축구를 엄청 좋아하고 완전 중국 전체가 이 경기를 다 집중하고 있었고 관중도 무려 51,435명 상당히 많은 관중들이 찾아주셨고요.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5만 분이시네요. 5만 주심은 5만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아까 앞에 네. 얘기했어요. 요르단 아마 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네. 여튼 그렇게 이제 됐었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16강전에서 중국이 전력이 이탈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퇴장당한 선수라던가, 그러니까 가오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경고 누조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때 퇴장당했던 선수가 장성룽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아마 제 기억으로 그 선수가 퇴장당해서 장정룽이구나 이름이 장정룽에 퇴장을 네. 당하면서 이 선수 그러니까 그 센터백이라도 이쪽에 선수들이 없는데 이쪽 포지션이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좀 큰 포지션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그 16강전에 출혈이 좀 있었고 뭐 경고 누적이든 퇴장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유리한 입장은 맞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홈이고 홈 텃세도 심하고 결정적으로 VAR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저희 좀 큰 걱정을 했었죠. 다행히도 정말 이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선 혹시 그 경기는 다 보셨을 거고 골 장면도 저보다 네. 더 제대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봤고요, 경기. 예. 일단은 굉장히 잘 풀렸다, 초반부터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은 네, 먼저 말씀하시죠. 예. 네, 전반전에 이제 홍현석 선수가 먼저 득점을 했는데요. 프리킥 상황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을룡이 3, 4위전에서 터키전에 득점했던 맞아. 장면이랑 너무 똑같이 들어가지 맞네요, 않았어요. 진짜. 그 자리가 딱 그 자리네. 저는 2002 월드컵 골 중에 가장 멋진 세레머니가 이을룡 선수 그 골 넣고 세레머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억은 못 하세요. 그날 경기 우리가 졌고 마지막 좀 이벤트성의 경기였기 때문에 좀 이벤트성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선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약간 내려놓고 형제 나라와 어떻게 한 경기를 한다는 마음가짐이었죠. 정확히 표현하면. 네.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 궤적이랑 비슷하게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때 잠깐 저도 좀 여기서 얘기를 좀 보태자면 그때 이을용 선수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을용 선수가 그때 미국전 때 페널티킥 실패했다고 정말 이을용 선수가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고 그때 미국 골키퍼가 잘 막은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을용이 죽일 놈이 돼가지고 아주 그 국민 역적이 됐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그 대회 때 베컴이랑 함께 2002 월드컵 어시스트 순위가 4위인가 5위인가 공동 5위인가 했었어요. 맞아요. 어시스트도 그렇게 많이 했고 그 비록 페널티킥 놓쳤지만 공격에서 얼마나 킬패스로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어줬습니까? 당장 오늘 감독직에 앉았던 황선홍 감독 폴란드전 그 네. 패스도 이을용 선수가 패스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을용 선수 너무 개욕을 먹어가지고 그때 또 이을용 선수가 그때 또 폴란드전 때 이용 선수와 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참 그 급소를 맞았거든요. 경기 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어머 너무 아프겠다. 이거 이을용 선수가 그 사타구니를 부여잡고 아이고 아파라 뭐 이러고 있는데 저렇게 자손까지 좀 포기할 정도로 온몸을 바친 이 선수한테 너무나도 뭐라고 하니까
너무 저는 그 안타까웠는데 그 골을 보면서 아 그래도 이일령 선수 그래도 하나 했구나. 아 그래도 다행이다. 좀 그만 까겠지 국민들이. 약간 이러면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봤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정말 저한테는 정말 아 그래도 좀 막혔던 뭔가 고구마 먹듯이 막혔던 그게 뭔가 한 가지가 좀 풀린 듯한 그 느낌의 골이긴 했었어요. 다행히 또 이태석 선수가 잘 태어나면서 사타구니에 맞았지만.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홍현석 선수 아까 근데 그 지섭 씨가 말씀하셨듯이 홍현석 선수가 약간 경기 초반보다 잘 풀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꽤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전반 18분에 홍현석 선수의 이 프리킥이 그 덕분에 정말 쉽게 풀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지섭 씨 말씀대로. 그러니까요. 사실 네. 그게 안 들어갔으면 중국 같은 경우 계속 내려섰을 것이고 우리가 그 중국의 밀집된 수비 군중 밀집을 많이 못 풀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한 골이 들어가면서 우리 선수들도 자신감을 얻고 중국이 초조해지면서 더 그 중국의 수비 진영이 더 흔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중국을 상대로 더 훨씬 더 주도적이고 더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첫 골이 의미가 컸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 첫 번째 골을 넣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음. 이 두 번째 골도 너무 잘 들어갔어요. 네, 두 번째 맞아요. 골 보셨죠? 네, 봤죠. 예. 이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2대 0이 됐고 두 번째 골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송민규 선수가 잘 주워 먹기도 네. 했지만 그 조영욱 선수가 좀 빨리 오른쪽으로 잘 침투했다는 게 좀 크지 않았나? 저는 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잘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외조지었죠. 네. 그 자리에 잘 있었고 그리고 네. 침착하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놓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타이밍이 안 맞거나 이럴 때. 근데 타이밍 야쿠부. 맞게 잘 네. 맞아 야쿠부. 그 어려운 각도에 골 넣기 힘든데 그거를 굳이 또 안 넣어주는 야쿠부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 남아 월드컵. 그러니까요. 예, 그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송민규가 나는 야쿠보다 나은 선수라는 걸 증명이나 하듯이 두 번째 골을 잘 넣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네. 송민규 선수가 그때 세레머니도 너무 좋았던 게 송민규가 관중들에게 야 야유 더해봐 라는 식으로 양손에 귀를 갖다 대고 세레머니 바쳤던 이걸 보니까 아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좀 약간 시원하다. 이런 게 있었고 왜 이렇게 첫 다들 번째 조용해? 골을 넣었던 네. 그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쉿 세레머니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 전에 넣고 했던 그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더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네. 양손에 귀를 가져다 대는 세레머니를 했는데 네. 확실히 이 중국 관중들이 처음 경기 시작할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쩌렁쩌렁한 소리였거든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가 안 풀리면서 이 중계로 봤는데 점점 이 데시벨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솔직히 내가 중국 사람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참 여담이지만 이 중국 경기를 보면서 좀 알게 모르는 이런 동병상련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동병상련이? 이 수원 축구들을 안 풀리는 걸 보니까. 그러네. 왜냐면 수원도 인천한테 2대0으로 졌는데. 이거 중국도 한국한테 2대0으로 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빅버드에서 경기하면 관중들이 다 채워주잖아요. 딱 관중은 그 많은데. 응원에서는 우리가 압도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경기가 안 풀리다가 한 골, 두 골 먹어가면 점점 이 힘이 풀이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선수들도 그쵸. 힘이 빠지고 관중들도 너무 힘든데 참 이게 국가대항전이고 당연히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응원을 하지만 예. 왜 웃으시죠? 중국인들의 마음을 알 것 같고 근데 이게 성남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2부 리그 가서 좀 잘할 줄 알았더니 2부 리그에서도 안 돼. 예. 어쨌든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을 응원하지만 또 이 그렇죠. 중국 팀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이 알게 모를 이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여담으로 제가 아는 지인 누나가 이날 경기 중계방송에 잡혔습니다. 직관을 가서. 진짜요? 네. 오. 김땡정 씨인데, 네. 그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 방송에도 그 손흥민의 열혈 팬으로 여러 번 방송에 나왔던 분인데, 그래요? 이분이 카타르 월드컵 때도 현지에 가서 응원을 다 했었고, 와. 이날도 순방을 잘하시네. 항저우에 가서 직접 경기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야. 중계방송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딱 그 누나가 잡혀가지고 땡정이 누나네 하면서 와. 이름을 다 얘기하면 아직 이게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 이해해야죠. 아니 그분 혹시 시집 가셨나요?
아니야, 아직 미혼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아이고 혼인 여부를 떠나서 네, 이제 혼선을 받을 방송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된 그거기 때문에 예. 예. 저희 주간 K리그는 대한민국 저출산을 반대하고 출산율 높이기 위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뭐 예, 본인은 알아주시고. 사실 SBS랑 인터뷰도 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팬심을 막 드러내고 막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그거. 진짜요? 김땡정 찾아봐야겠다. 손흥민 치면 그 인터뷰한 거 나와요. 아, 찾아봐야겠다. 예. 여담으로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자서전을 냈잖아요 예전에. 네네. 그 북사인회를 교보문고인가에서 했었거든요. 오. 그게 티켓팅하기도 되게 어려웠고 야. 그 다음에 그 1번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사실 그때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그 누나가 아마 새벽 3시인가부터 이야. 거기 광화문에 서가지고 그 티켓을 얻었던 걸로 압니다. 제일 먼저. 와, 그러면서 이제 손흥정 씨를 사인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사인 받았죠. 사인 받으면서 시아버님 되실 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정성을 들이셨네요. 예. 맞아요. 그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예. 야, 정말 근데 열정이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참 그 누나가 그 누나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현장을 다 가지, 진짜. 그러니까 난 직장 생활 나는 지금 나는 오늘 그 추석 연휴인데도 지금 그 일 나갔었는데 아무튼 그분은 거의 직업 어떤 직장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프리랜서인가 어떻게 그걸 직장 다니면서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부럽습니다.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열정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굉장히 좋은 예. 직장을 다니는 분인데, 이게 시간이 이게 나시나 봐요, 진짜. 근데 이게 시간이 본인이 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이게 열정이 없으면 그게 안 날 겁니다, 진짜. 아무튼 참 이 판이 좁다는 걸 많이 느꼈고 경기 보다가 참고로 또 이날 경기 선발 출전했던 고영준 선수 친구가 제가 아는 친구라서 예,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저랑 이제 고영준 선수랑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을 뻔했었는데 못 먹었었어요, 그때. 또 스토리가 많네, 그쪽엔. 예. 또 어떻게 또 이게 참 축구판이 좁구나. 이 고영준 선수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네. 예, 참 어쨌든 이날 경기 잘 풀리면서 2대0으로 했고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이제 4강전을 마치게 됩니다. 네네. 이게 지금 8강전 얘기를 잠깐 경기 결과를 잠깐 요약하자면 우즈벡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 2대1로 이겨서 우리랑 붙게 됐는데 또 이변이 네. 하나 있어요. 이란이랑 홍콩인데 홍콩이 1대0으로 이겼어요. 이란을 상대로. 야,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계 중에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이란 홍콩에서 홍콩이 이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잉? 이게 웬 뜬금포냐 이랬는데 이게 좀 웃긴 상황이 됐거든요. 중국 본토는 8강에서 떨어졌는데 홍콩은 4강에 올라갑니다. 이게 진짜 웃긴.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홍콩도 중국이다라고 해서 이제 홍콩을 응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우리 북지섭 씨가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로 일본에게 2대1로 졌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지섭 씨 더비예요. 친일파이신 지섭 씨께서 또 북한 간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일본이 이겼네요. 아무튼 둘 중에 한 팀이 이겼으니까. 예. 여담으로 그 일본 국적의 선수가 이번에 북한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또 그래요? 오. 그 조총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 출신 선수인데 북한 대표팀으로 출전을 했어요. 또 그래요? 일본과 북한을 동시에 뛰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도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일본이랑 맞대결 했을 텐데 좀 본인도 느낌이 좀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튼 북한은 아쉽게 8강에서 이제 일본에게 2대1로 떨어졌고 그래서 지섭 씨의 그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게 여기서 떨어졌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중국과 대한민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기면서 우즈벡이랑 붙는데 이게 우즈벡이 지난 대회 때도 8강에서 붙었었는데 이번에는 4강에서 붙습니다. 아니 그 8강에서도 우리가 되게 어렵게 이겼어요. 그때도. 진짜 어려웠죠. 그때 솔직히 황의조가 미치지 않았으면 그때 경기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그날 황의조가 그렇게 안 해줬으면요 지금 손흥민은 군대에 있었을 텐데. 진짜 황의조 난 진짜 항상 말하는데 진짜 손흥민 선수는 황의조 선수한테 큰 절을 몇 번 올려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황의조는 진짜 그러니까 손흥민은 진짜 황의조가 뭐 주식 투자 권유 잘못해서 좀 큰 돈을 잃어도 그냥 괜찮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대에 가 있어야 될 그 시간인데. 그쵸. 그 얼마야 그게 1년 연봉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받을 연봉을 생각하면. 연봉만이 아니라 광고 수익 그거 진짜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맞아요. 군인은 광고 못 나오잖아요. 맞아. 와 진짜 그 생각하면은 황의조 선수가 그때 황의조가 여러 살렸죠. 그때 김민재 선수도 조현우 선수도 그렇고.
조현우 그러니까요. 선수는 이미 군대 갔다 왔나? 잠깐만, 조현우 헷갈리네. 근데 김민재 선수는 아무튼 그때 그걸로 군면제 받았잖아요. 아, 조현우 미필이었어요, 그때. 원래 아, 조현우는 그래요? 18시즌 끝나고 상무 가려고 아. 했었는데, 야, 와일드카드로 뽑힌 거예요, 그때. 조현우 선수도 그러면 절을 한번 해야겠네, 황희조 선수한테. 야, 근데 황희조 선수 진짜 미쳤습니다, 그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소름 돋을 정도로,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생각이 그렇죠. 나네요. 여담으로 참 황의조가 만약에 그 폼으로 월드컵 갔으면 우리 16강 갔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 진짜 그래서. 우루가 이겼습니다. 그때 골 놓쳤잖아요. 그 결정적 찬스를. 더 쉽게 16강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2018년 아, 네. 2018년. 그 미친 폼으로 사실 그거 조금만 몇 개월 더 일찍 러시아 갔었으면 응. 만약에 신감독이 황의조 뽑았었으면 저는 야 우리가 스웨덴은 어렵더라도 멕시코 잡고 우리가 그럼 2승 1패니까 16강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아,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근데 황의조 선수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국대 왜냐면 사실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저희 방송할 때도 국가대표 뽑을 때 그때 제가 황의조 선수 제가 성남 팬이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에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 이름을 꺼내려고 했다가 패널들이 저한테 욕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었던 기억이 나고 이번 월드컵에서 공격수가 없네, 공격수 좋은 공격수 없을까요 하는데 내가 여기서 황의조 선수 있잖아요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는 진짜 패널들한테 개욕 먹을까봐 조용히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시안 게임 뽑혔을 때 그때 그 포항팬 민철 씨가 왜 황의조를 뽑느냐 200화 특집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00화 특집 나중에 들어보세요. 거기서 아니 손흥민 있고 황희찬인데 황의조를 왜 뽑습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방송 다른 패널들 거의 말 못하고 민철 씨 혼자 흥분하셔가지고 황의조를 뽑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황의조가 잘하니까 태세 전환이 엄청났습니다. 여담으로 인맥 축구를 욕해놓고서 인맥으로 모셔왔습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인맥 축구 응원합니다. 이럴 수도 제가 어이없었던 상당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예, 아무튼 여담으로 그때 그 성남 시의원 모 시의원 분께서 페이스북에 인맥 축구는 계속됩니다. 뭐 황의조는 인맥입니다. 막 그렇게 썼잖아요. 제가 그 공익을 시청에서 했잖아요. 제가 구내식당에서 그분 옆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한마디 하시죠. 그 일개 공익과 현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공익이셔서 겸상은 하더라도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그치, 안 되지. 그거 큰일 나네. 미안합니다. 그 상황인지 몰랐어요. 근데 참 조용호였나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이름이 뭔가 이름을 언급하면 뭔가 명예훼손으로 걸릴 것 같은 그런... 아닙니다. 그분 어차피 그 본인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용호 아닌가? 누구지? 이름은 확실치 않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무슨 뭐 그런 분이 있었다.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참 여담으로 지금 수원 얘기 안 하니까 말이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을 했네요. 아까는 한마디 한마디를 끝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김대령 기자님이랑 아시아 축구 얘기만 하는 걸로 저는. 어쨌든 홍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잠깐 더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홍콩에 대한 그런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아마 이번 아시안 게임에도 홍콩 선수들 메달 따면 중국 국가가 연주가 되는 걸로 알거든요. 원래는 홍콩은 홍콩 국가가 따로 있어요, 걔네가. 근데 그 노래를 못 틀고 중국 국가를 이제부터는 틀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일장기 달고 손기정 선생님이 뛰었던 것처럼 좀 그런 감정을 홍콩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중국 저희 관광객들이 바로 옆에 그래요? 아니 딱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잠깐 피해서 왜냐면 아까 오늘 저 MBC로 중계를 봤었는데 안정환 그다음에 그 서영욱 해설위원이랑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하필 배정을 중국 응원단 바로 옆에다가 배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서영욱 위원이 상당히 위축된 상태로 이제 골 세레머니도 골을 넣었다고 막 좋아하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정환 위원이 이게 우리 마이크가 너무 좋아서 혹시 옆에서 중국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중계를 했었거든요. 중국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신변의 위협을 좀 받지 않았나. 아마 진짜 서영욱 위원 진짜 그랬을 것 같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서영욱 위원이 제일
서영 의원이 제일 덩치가 크니까 예, 네. 본인이 앞장서서 이렇게 몸빵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길을 아. 뚫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서영욱 그 해설위원분이 얼굴이 상당히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냐 순진함 약간 아, 맞아요. 선함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덩치는 크신데 아마 밀렸을 것 같습니다 좀 네, 너무 선해 보여서 예.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아 그리고 아까 그 조용호가 아니라 제가 유재호 시의원이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조용호 의원 조용호는 이제 저희 헌법재판소 법조인이셨다는 거. 내가 왜 조용호라고 했었을까 했는데 갑자기 호는 똑같네요. 유재호. 예, 혹시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신 적 있나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왜 조용호라고 했을까? 죄송합니다. 네. 유재호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선수랑 이름이 같네요. 예. 이제 프로게이머랑 헷갈렸나 보다. 조용호라고 프로게이머 있거든요. 아, 그 그래요? 그분이랑 헷갈렸나?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게 유재호였다는 거 정정하고요. 예, 계속 나가시죠. 어쨌든 홍콩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동기부여나 이런 게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걸고 출전한다는 거에 대한 좀 더 큰 동기부여가 있었고 어쩌다 보니까 이 본토보다 더 큰 순위에 그쵸. 진출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란이 아마- 이겼어. 이란은 그러니까 아니 이란은 진짜 우리가 역대 아시안 게임에서 이란 만나서 다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그런 강적을 상대로 홍콩이 이겼다? 이야. 야, 이건 참 대단합니다, 진짜. 네, 정말 그 대이변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지섭 씨가 또 재밌는 그걸 또 경기 때 감독님의 이름들이 정말 뭔가 좀 웃겼죠. 아니 중국 감독 이름이 대안인 거예요. 예, 대한 구르네비치라는 분이셨는데 저도 몰랐다가 지섭 씨가 말씀하신 거 보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놓쳤잖아요. 근데 초반에 이제 감독 이름이 소개되는데 지섭 씨가 그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단톡에. 근데 대한과 황선홍은 대한이란 이름은 황선홍 앞에서 깨갱인 것 같습니다. 황선홍 당시 서울 FC서울 감독 때문에 FC서울 떠났지 않습니까? 대한이. 네. 근데 여기 중국 감독 대한도 황선홍 앞에서는 깨갱. 아시안 게임에서 퇴출되는 결국은 탈락하는 좀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대안을 상대로 골을 기록한 조영우 그걸 지켜보는 황선홍이라. 재밌네. 이게 무슨 드립이죠? 야 재밌는 되게 드립. 네 이게 아시안 게임인지 K리그인지. 근데 이게 이름이 FC 서울 팬들은 되게 안 좋아할 것 같다. 서울 팬들은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할. 아니 저기 감독 왜 대안이야? 여기 우리나라 감독은 황선홍인데 아니 진짜 황선홍 감독도 그렇습니다. 서울 팬들에 대한 감정이 그러니까 서울 팬들이 황선홍 감독에 대한 감정도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쩌다 보니까 이 두 여론 안 좋은 이름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게 됐는데 네. 여담으로 참 조영욱 선수가 잠시만. 음. 조영욱 선수 지금 연령별 대표팀 기록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네, 당연히 지난 연장전 때도 언급해 주셨었는데. 네. 네. 참 조영욱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네. 어떻게 좀 협회에서 센츄리 클럽으로 해도 이제 아무 그러니까 다른 축구 팬들이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네네. 참 어쨌든 이번에 잘해서 조영욱 선수도 이번에 금메달 따면 조기 전역이잖아요. 황인범 네, 4년 맞습니다. 전처럼. 네. 좀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시스트 하나 추가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두 번째 쐐기골에 정말 이게 왜냐면 첫 번째 골도 정말 중요했고 두 번째 골도 이게 적재수수에 초반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를 정말 다행히 순조롭게 풀러갔던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저는 되게 걱정했거든요. 맞아요.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정말 잘 풀렸다. 정말 잘 됐다 이런 여담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즈벡이랑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이 히로시마의 기억이 좀 스멀스멀 떠오르면서 황선홍 감독과 참 우즈벡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그러네. 우즈베키스탄 4강이랑 붙었었구나. 그 히로시마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히로시마 때 4강에서 붙어가지고 참 여러모로 닮았네요. 왜냐면 예선 때 쿠웨이트랑 붙었던 것도 히로시마 그러니까. 때랑 비슷하고 8강에서 개최국이랑 붙었어요. 그때 개최국인 일본이랑 붙어서 이겼고 우리 이번에는 이제 개최국인 중국이랑 붙어서 이겼고 4강에서 똑같이 우즈벡이랑 붙네. 예, 이런 상황이네요. 야, 참 어쨌든 그때랑은 다르게 또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엔 또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활약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아시안 게임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수영 선수들도 이번에 메달을 너무 많이 땄어요.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수영에서 불을 지핀 아시안 게임 흥행 분위기를 축구가 잘 이어오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지섭 씨와 얘기는 지섭 씨도 이제 지금 휴가 나오신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을 수도 없고 옆에 중국 분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
아 예. 이게 서영욱 의원이랑 비슷한 감성을 느끼네요. 아, 근데 예. 그 중국 분들이 여자는 아니었나요? 아 남자 우르르. 아, 예. 쓸데없는 남자였네요. 여자분이었었으면은 뭐 그럼 서로 싸우면서 서로 정보 트고 막 이러면서 홍성민도 하고 이럴 텐데 예, 그건 좀 아쉽네요. 예. 아무튼 뭐 거기서 중국 여성분 아리따운 중국 여성분도 잘 어떻게 잘 아니 근데 서로 오늘 탈출해보시더라고. 명동에 중국 사람들이랑 그 동남아 분들을 꽉 찬 거 알아요? 그래요? 오늘 무슨 날인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같은 유교 문화권이니까 얘네도 쉬잖아요. 춘절이라고. 아,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저거라고. 그럼 비슷한 게 그래서- 있나 보죠? 다 원고예요, 진짜. 아, 그래서 막 길거리 앉아서 막 이렇게 꼬치 이렇게 드시는 분들 봤는데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전 속으로 보면서 저렇게 돈을 많이 써서 와서 저걸 먹을 게 좀 약간 돈이 아까운데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길거리 음식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도 별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러지 아. 않을까요? 예. 뭐 그러면 또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안 안 그래도 저도 안 사 먹지만. 그 아까 댓글 언급을 제가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지금 저 중국 분들이 또 이제 위협을 고성방가 얘 진짜 너희 때문에 8강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부셔버릴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일단 BS 스탠님께서 네네. 강기정 시장님 광주 FC 구단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안 그래도 그거 안 하셨으면 따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그래도 이게 사실 지섭 씨랑 그 건태 씨 얘기할 때 나오긴 했었죠. 지난 맞아요. 영상 때. 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강기정 시장님만큼 광주 FC에 진심인 사람이 없는데 잔디를 가지고 시장님을 디스하는 발언은 많이 아쉽습니다. 잔디를 비롯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노력 중이시고 광주 팬들에게 물어보면 현 구단주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뭐랄까 잔디의 표면 그런 피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잘못된 얘기를 했었고 저 역시도 되게 경기 중계를 하면서 잠깐 이제 봤던 부분을 상대로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휴대폰 보고 계셨다고. 근데 휴대폰을 좀 오래 그러니까 질문 때문에 오래 보셨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 사실 근데 이게 뭐 그때 건태 씨랑 지섭 씨도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했던 게 우선은 광주의 이 잔디라든가 시설이 좀 열악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총책임자는 구단주이신 그 강기정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었고 다만 이제 강기정 시장님이 얘기 들어보니 광주에 정말 광주 FC의 진심이셔서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으나 이렇게 오해도 풀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저희 이 댓글 덕분에 저희도 강기정 시장님이 광주 FC에 이렇게 조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됐으니까 오히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오히려 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확실히 좀 저희가 더 잘 보고 그러니까 더 맞는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나중에 이제 저도 그 댓글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강기정 시장님이 광주 FC에 대한 노력이나 애정을 이렇게 보는데 좀 이게 스포츠니어스와 인터뷰했던 것도 보고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잘못 말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저희가 잘못되긴 했지만 이런 거 덕분에 이런 댓글을 통해서 또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제대로 또 정정된다는 점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뭐 저는 제가 또 삼자라서 그런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희도 새로운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요. 광주 시장님께서 이용도였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몰랐었는데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언급할 수 있었던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뭐 방송을 다른 분들도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이제 충분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저희도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뭐 잘못하면 따끔하게 말씀도 주시고. 근데 뭐 이게 왜냐면 저희 방송 자체가 그거거든. 많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데 의미가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많이 이제 참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여기 조선호텔 여기 앞에서 이렇게 서울광장 이렇게 방송하면서 무심코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드론을 날리지? 여기 드론 날리면 안 되는데? 드론 전문가라서 아실 텐데
예, 여기서 그것도 야간에는 드론 날리기 되게 어렵고 여기는 대통령실을 금방 2.5km 이내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서 드론을 못 날려요. 여기는. 너무 전문가적이었나요? 예, 진짜 2.5km 정확한 그. 근데 모르시고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빨리 신고하세요. 여러분 이게 미국 대사관이 경계입니다. 거기를 경계로 해서 이제 그 바깥쪽은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면 일주일 연기를 하면서 드론 날릴 수 있는데 그 안은 대통령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날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아무튼 드론 2대가 이렇게 슉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드론 많이 날리니까. 네네. 되게 여기서 어떻게 날렸지? 어쨌든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드론 얘기로 또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네, 그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지섭 씨의 얘기는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슬슬 마무리를 인사를 한번 드리는 걸로 하시죠. 네, 여기서 아마 저희가 한 얘기는 다 했고요. 또 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좀 수원이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 예. 네,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남겨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제발 반등했으면 좋겠고 염기훈 연기훈 그 감독 배우님 참 잘 위기 탈출을 잘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너무 힘든데 이제 부담까지 너무 큰 부담을 안게 돼가지고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아직 감독 경험도 사실 없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에서 뭐 위기는 기회로 할 수니까 이제 좋은 엄청난 또 감독님의 탄생이 되기를 또 한번 바라보면서 네. 이렇게 해서 수원 팬 지섭 씨와 얘기를 이렇게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섭 씨 뭐 남은 그 연휴 잘 보내시고요. 조만간 또 네. 무슨 뭐 정말 급박한 일이라던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 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린 끝에 언제나 꿈꿔왔던 그곳에 지금 서 있어. 수많은 이별의 끝에서 힘겨웠던 시간을 지나 끝을 알 수 없었던 여정의 끝에 내일의 새벽을 기다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예. 하시죠. 그 중간에 제가 예. 김 감독님 그거에 대해서는 꼭 잘라주셔야 돼요. 안 예, 그러면 알아요. 예, 걱정하지 저희- 마세요. 예, 그 빅버드의 산채로 이렇게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면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예. 자, 남은 년 잘 보내시고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